오답률은 수업 전에 이렇게 저한테 먼저 이렇게 우리가 그걸 브라이드라 그러죠. 브라이드 뭔지 아세요? 브라이드. 브라이드는 신부구나. 지금 잠깐만, 내가 단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이렇습니다, 선생님.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죠?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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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는 단어도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bribe. 그러죠. bribe. 부에다가 집합명사. bribe인데 그거에 대한 집합명사. 집합명사를 쓰면 y자를 붙이면 되죠. bribery. 밑에 쓴 것도 브라이드예요. bribe예요. bribery. 이거 예전에 제가 제 와이프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김영란법 아세요? 국회의원 김영란이 지금 공무원 사회의 모든 선물 문화를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2만 원 이상인가요? 그건 다 뇌물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왜 의사한테 마음만 표시하시라고. 그러니까 선물을 사다 주면 그게 뇌물로. 그래서 뇌물이라는 단어를 보고 와이프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진짜 좋은 점은 뭐냐면 한 번 가나다라를 외우잖아요. 한글 알파벳을 외우면 모든 단어의 발음이 가능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읽어요. 이게 읽어요. 근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를 뿐이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읽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보니까 뇌와 물을 합친 거예요. 뇌물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브레인 워터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이니까. 아니다. 브라이브다. 그래서 이거의 뇌물의 집합명사가 bribery예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뇌물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시키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저 시키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오늘 윤서가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뇌물이라는 단어 많이 외워두세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아주 그냥 세상이 뇌물 천지니까. 자, 이거의 요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while이죠. 일단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while. 동안입니까? 아니면 반면입니까? 동안이에요? 반면이에요? 이게 동안이에요? 아니면 반면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2번 요지를 풀어드린 이유는 오답률 자체는 마이너스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자꾸 풀으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오답은 마이너스 20이면 별로 안 높죠. 그죠? 그러니까 80%의 학생이 다 맞춘 거 아닙니까? 풀이가 어렵진 않은데 소재, 여러분들 이런 낯선 소재 있죠? 이런 낯선 소재는 자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낯선 소재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본인이 자꾸 느껴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이런 genetic,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modest in academic publication,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제네틱, 그러니까 유전적 어드밴스먼트, 발전이라는 거. 유전학이죠. 유전학이 발전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가 뭐 유전학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나온 적이 많아요.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주 있죠. 바이오주. 생명공학에 관련된 그 주식이 거품이 엄청 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바이오만 붙으면 상한가야. 바이오라는 막.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막 그 기업적으로 막 그죠? 어쨌든 간에 제네틱의 발전이라는 게 자주 보고되어집니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로서 보고가 되고 있냐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디펜던트하다. 환경적으로 디펜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적인 의존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환경에 의존적이고 또는 환경 의존적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환경 의존적이라는 것은 유전학을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바꿀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유전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환경, 즉 자연을 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본 겁니까? 이거를 지금 인간의 영역으로 본 거예요? 신의 영역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환경적으로 의존한다라는 뜻은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내가 성적이 안 좋은 것은 다른 애들은 다 외국 갔다 오는데 이게 지금 무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그러니까 무슨 탓이에요? 나의 무슨 탓? 환경 탓이죠. 그러니까 환경적 의존이 높다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유전학이라는 것을 인간의 영역이 아님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뜻이에요. 또는 마디스트예요. 마디스트면 크다예요, 작다예요. 그러니까 마디스트라는 단어가 약간 중간 쪽이라는 뜻이에요. 마디스트가 약간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humble, 누추한, 겸손한. 마디스트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이고 중간적인 입장이니까 크다 작다. humble도 누추한으로 해석할 때가 많죠. 누추한. 별거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녁 식사,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Thanks for coming my humble dinner 이래요. humble dinner. 그러면 겸손한 저녁 식사라는 말은 별로 누추한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표현과 함께 또는 매우 작은, 그럼 어디에 있어서? effect size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크기 자체가 적다. 유전학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서? 어디에 있어서? publication, 출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학계, 이게 쉽게 말하면 학교죠. 학교나 교수 집단에서 출판을 하는 게 있죠. 사이언스지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 아주 유명 학계 책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전학이 실제로 보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적다? 적다. 여기를 요약을 하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요약을 하면 유전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다. 그죠? 유전학의 영향은 매우 작다. 유전학의 영향은 매우 작다가 여기 Y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Y를 한번 잘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막 but 이런 거 나오면 우와, while, 아니, however, 막 nevertheless 막 이런 거 나오면 우와 하잖아요. 와, 막 역접이 이루어졌으니까 중요하다. 근데 while은 학생들이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이런 의미와 거의 흡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내용에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These are open. 여기서 these는 뭘 말해요?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했던 이것들 있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이 환경적 요인과 그 다음에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라는 이 두 개를 합쳐서 these라고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are open translate. 자, 통역이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To the public. 우리 같은 대중들에게 뭐라고 translate 되냐면 deterministic language로 됩니다. determine이 무슨 말이죠? determine이 무슨 말이죠? determine. 이게 광산이고 이게 폐쇄예요. 이게 원래는 디터가 폐쇄입니다. 폐쇄. 정지. 그 다음에 여기는 광산이죠. 그러니까 광산을 없앤다라는 아주 크나큰 결정이죠. 아주 큰 결정을 determine이라고 해요. 결정. 아주 큰 결정.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석을 할 때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뭐냐면 니네가 이거를 한번 봐봐. 이 해석을 결정적인 언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결정적 언어란 게 무슨 말일까요? 잘 봐봐. 네가 이러한 디테일한 단어, 자, deterministic이라는 이 결정적 언어라는 것을 네가 무슨 뜻인지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런 걸 활용하라고. 이런 걸 활용하라고요. 지금 여기 내용, 요 앞에 내용 있죠. 앞에 내용. 이 앞에 내용은 유전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뭐 굉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while 썼잖아. 별거 아닌데 누가 미디어가 중간이죠. 중간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대중과 실제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미디어가 있어요. 중간에. 이 중간에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대중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매스미디어, 대중이라는 표현도 쓰고 미디어가 중간자적 매체라는 표현도 써요. 매체. 매체라는 것 자체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자. 누가 중간 매체자들이 그걸 통해서 무슨 언어로 표현을 해버려요. 이런 유전학을. 이 별거 아닌 유전학을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이 매우 적은 유전학을 뭘로 표현해버려요? deterministic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네가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while이라는 단어를 이해했으면 얘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말을 한다고요. 아, 그러면 determine이라는 게 광산을 폐쇄할 정도로 굉장히 결정적인 거니까 아, 굉장히 중요한이라고 해석해야죠.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광고를 해버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저 피해자, 우리나라도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하긴 좀 미안하지만 서울대학교의 황우석 박사가
소인가요? 소를 복제하는데 성공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가 화제가 됐냐면 우리 슈퍼맨 옛날 그 헐리우드에서 슈퍼맨 처음 나왔을 때 그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그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이 사람의 유전자로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 복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다리를 여기다 이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말을 했어요. 황우석이가.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황우석을 찾아왔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밝혀졌어요? 그 우리나라 생물 선생님들의 연합회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그 선생님이 그 연구 발표를 보더니 이 유전자 표 중에 31번인가? 그게 조작됐다. 이거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맞지 않다. 그래서 황우석이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법정 공방까지 갔다가 이게 사기였던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사기라기보다는 연구를 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이 된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학이라는 게 미디어에서는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가 그걸 우리나라에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찾아왔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봤겠어요? 지가 황우석한테 전화 받았겠어요? 그냥 미디어를 본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시아의 바이오 허브 산업을 만들겠다. 허브 중심.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되겠다. 그렇게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어쨌든 이 단어 하나가 요 문장 하나가 이 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답률은 별로 높지 않은데 이러한 낯선 소재, 이러한 낯선 단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됐습니까? 이 첫 번째 문장 이해 갔습니까? 결정적이다. 너무 과대되어 있다. 사실은 별거 아닌데. 요 두 단어의 관계를 이해하셨으면, 이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결론은 누가 문제란 소리예요? 유전학이 문제란 소리예요, 지금? 미디어가 문제란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전부 다 선생님, 배트맨 한 번씩 올려주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 환경적인 디펜던트라는 단어, 이게 결국에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마데스트, 별로 크지 않다라는 이 단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얘와 이 단어가 그죠?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translate. 그러니까 여기서는 translate이 약간 과장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사실은. 약간 exaggerate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우리 또 exaggerate, 그죠? 약간 과장돼서 표현하고 있다 라는 게 맞죠, 여기서는. 그래서 deterministic, 엄청나게 결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다. 자, 유전학의 sociologist라는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 난 그냥 대충 넘길래 하지 마시고요. 유전학이라는 것을 무슨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sociologist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치 않죠. 하지만 이 단어는 익숙하잖아요. 이게 무슨 단어예요? 사회. 그러면 유전학을 무슨 입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학을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학자의 눈이 아니라 사회니까 누구예요? 누굴 말해요? 사회니까. 과학자만 이 사회 구성원이에요? 일반 대중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중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미디어의 포트레이는 알죠? 포트레이가 무슨 말이에요?
portray. 요즘 너무 어려운 단어만 공부해서 쉬운 단어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portray. 약간 묘사하는 거. 묘사. 그러니까 여기는 형용사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매체, 대중매체의 묘사, 제네틱, 유전학적 영향. 근데 어디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유전학적 영향에 대한 미디어들의 묘사가 뭐하고 있다? have increased. 누구를 끌어올렸다? considerable은 뜻이 뭡니까? 또 고려하다 하지 마시고 consider가 고려하다면 형용사가 두 개죠. 이게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는 considerate이 있고 considerate는 thoughtful이죠. 사려 깊은. 그 다음에 considerable은 뭐예요? considerable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는데 오늘 학원을 오는데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해요? 짧다고 생각해요? 그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거. 짧죠? 그럼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고려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근데 밥 먹는 시간은 고려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그러죠? 기니까. 그러면 consider, 고려할 만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예요? 안 준다는 소리예요? 줘요. 상당히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상당한. 많은이라는 소리예요. 많은. 아, 내가 고려를 안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게 considerable이고 considerat은 사려가 깊다는 거예요. 사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매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에서 뭔가 너무 deterministic language를 써요. 오, 황우석 박사가 유전자 변이를 복제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인류를 다 구할 것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할 것이다. 이런 deterministic을 써버리니까 이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 사회학자라는 것은, 아까 사회라는 것은 대중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대중매체의 묘사 자체가 무엇을 끌어올려 버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증가했다. 이 사람의 묘사가 뭐 하면서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여기서 portrait이 주어죠. 이 주어가 뭐가 돼버렸어요? part of the public discourse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황우석 박사가 뭐 자기가 그렇게까지 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연구를 했다 정도였는데 막 미디어에서 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막 동아시아의 막 유전학의 생명공학의 중심이란 소리거든요. 생명공학의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막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게 우리 일반인한테는 뭐라고 느껴져요? become part of the public discourse예요. 이제는 그게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워져 버려요. 이제 야, 우리나라에는 황우석 박사도 있어. 이렇게 public discourse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일반화가 돼버려요. 일반화. 이 대중매체의 한 명의 그 deterministic language, 이 잘못이, 이 사람이 미디어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퍼블릭,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유전학에서만 나오는 주제가 아니죠. 이런 매스미디어의 어떤 이런
언어, 너무 결정적이라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언어가 대중들에게까지 디스코스가 돼버립니다. 디스코스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약간 어카운트 같은 느낌이죠. 어카운트. 어카운트가 묘사하다죠. 묘사하다. 이야기. 설명. 대중들에까지도 대중들의 일반화되는 이야기가 대중들의 이야기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또 누구의 잘못이다? 이 글의 요지를 잘 잡으세요. 이 글의 요지는 누구의 잘못이다? 미디어가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정답 몇 번? 정답을 푸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정답을 푸는 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정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해석을 좀 보시라고, 해석. 그리고 이제 여기도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잖아요. through which가 뭐예요? 우리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의 어법에 대한 어떤 감각, through which가 무슨 말이에요? 어법에 대한 감각. 지훈아,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죠? 뒤로 넘어갈 때 어떻게 뒤로 넘어가자? 여기 앞에 있었던 디스코스가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앞에다가 이 수루를 붙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전치사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전치사와 명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일반 대중들은 이해를 합니다. symptoms. 이해를 하고 make 하고 그리고 form을 해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일반 개인 대중들은 뭘 합니까? symptom, 어떤 증상, 유전학적 어떤 증상,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이겠죠. 의학적인 걸 이해하고 make help seeking decision. help를 seeking decision. 뭔가 도움을 요청해요, 유전하게. 그런 거를 결정해버리고 form, view of people with a particular trait. 이거 전부 다 유전학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전학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학. 유전학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매체에서 야 황우석 박사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단다 라는 그 뉴스 기사를 보고 나는 유전학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배우가 찾아왔겠죠. 저 좀 도와달라고. 제 다리 하반신 마비된 거를 고쳐달라고 황우석을 찾아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미국 인터뷰에서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드디어 제가 새 생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 인터뷰에서. 그리고 view of the people with particular trait. 이것도 유전학입니다. 특별한 특성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대한 특정한 것에 대한 관점까지도 형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유전학을 모르기 때문에 대중매체에서 나왔던 그 유전학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1, 2, 3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매체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은 아니죠. 과장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뭐 이 정도 했으면 됐네요. 그래서 뭐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뭐 여기 앞부분을 못 읽었더라도 뒤를 보면 나오긴 나와요. 즉 대중매체라는 것은 뭐다? primary source예요. 매우 중요한 원천이에요. 정보에 대한. about genetic, 유전학적 발전, 그 다음에 그들의 적용까지. 그런데 요게 문제죠. 요게 문제라고. It does not provide, 이거 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이거 하지 않는다.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치우쳐 있다. 바이어스 되어 있다. 이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이 글의 요지죠. 됐나요? 그러니까 앞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했지만 가운데 와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으나 우리는 뭐에 항상 쫓기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앞부분을 읽었을 때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어는 많이 낼 거예요. 단어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여기서 말하는 not neutral은 한 단어로 바꾸면 뭐다? 중립적이지 않다, 오히려 뭐하다? selective하다. select 별표. selective란 게 뜻이 뭡니까? select라는 게 뜻이 뭐예요? 선택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include와 ignore를 다 포함한 게 선택입니다. 결국에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고르면 내가 고르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른 게 있으면 고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선택적이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치우쳐져 있다라는 뜻도 돼요. 내가 음식을 니네들 밥상에서 선택적으로 먹어요, 반찬을. 그럼 그걸 뭐 한다 불러요, 우리가? 편식한다고 불러요. 셀렉트란 건 뭘 포함하고 있다? 선택과 버림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정확하지도 않고 overstate. state가 뜻이 뭐예요? The state of New York이에요? 뉴욕 주예요, 주. 맞아요. 명사로는 state가 주인데 동사로는 뭐예요? ed가 붙었으니까 동사죠. 어? 정지. 그건 static. 이건 정지. 약간 stay 같은 느낌이죠. stable. 안정적인. 이건 정전기 할 때 쓰는 표현이고. state는 뭐예요? 동사로. 언니들 요즘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만 해서 기초를 다 까먹었어요? overstate면 overstate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state를 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이퍼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어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overstate도 공부하고 understate도 공부하고 또 뭡니까? real estate도 공부하고. real estate가 부동산이잖아요. 동사가 언급하다죠, 언급하다. 그래서 statement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의 발언. understate면 과소평가하는 거. overstate니까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 오늘 과장 많이 나오네요. 아우, 과장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단어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옵티미즘이 원래는 옵트가 뜻이 뭐예요? 원래는 그냥 옵트가 뜻이 뭐예요? 옵티미즘의 뜻이 뭐예요,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나쁜 뜻으로 쓰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옵트가 원래는 적절한이에요. 그래서 옵티미즘 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낙관주의란 소리예요, 이게. 낙관주의예요. 근데 한번 봐봐. 여기 잘 봐요. 여기서 쓰인 낙관주의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 글에서. 여기서는 이 낙관주의가 부정이에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overstate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선생님, 저 이번 방학 때 단어 20개씩 외웠어요, 하루에. 저 2학기 때는 2학년 때 영어 1등급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굉장히 옵티미스틱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만 외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맥에서는, 아유, 태우야, 아직도 마라탕 안 샀어? 잘했다. 이걸 번역해 보세요. Good job.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여기서는 마이너스 완전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제네틱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과장이 영향을 준 거죠. 대중적 의견에. 그러니까 제네틱에 대한 낙관주의가 누구의 잘못이니까? 미디어의 잘못이니까 이 글이 미디어로 가는 거예요. 대중매체는 유전학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성과? 아니죠. 여기는 지금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과, 여기는 맞겠다. 성과를 부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부정확하게. 여기서는 이 단어를 부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표현 여기도 있지만 부정확하게라는 단어가 여기 이미 나와 있지만 알겠죠? 그래서 좋은 표현들 많으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뭡니까? Harriet, able 이렇게 되어 있죠. Harriet이 무슨 뜻이에요? Harriet. 여러분 inherit 알잖아요. inherit의 뜻이 뭐였어요? in here 여기로 들어오라는 게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아무리 집 밖을 나가도 우리 엄마의 얼굴과 아빠의 얼굴에서 벗어날 수 없죠. 유전적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죠? 유전학, 유산, 상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eritability라는 것은 유전 가능함에 대해서 일반적인 병을 예를 들면 유전학 중에 이제 가장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암은 유전적 성질이 높다. 부모님이 암이면 너도 암일걸? 암 그렇고 말고. 예. common disease에 대한 유전 가능성을 과장해 버려요. 우리 뭡니까? 실명을 공개해서 미안해요. 라이나 생명 해가지고 이제 TV에 나오면 광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40대, 50대 사망률 1위 이러면서 나와버리잖아요. 암 그렇고 말고. 그죠? 나와버리잖아요. 뭐에 대한 과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암이 일반적 병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일반적 병에 대한 유전적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을 해버립니다. 라는 것을 누가 앞장서고 있다? 미디어가 앞장서고 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잡지 않으면 또 엄한 데로 갑니다. 또 엄한 데로 갑니다. 유전학자들의 편견과 낙관주의. 유전학의 발전을 저해한다. 가 요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진짜 조심하세요. 이거를 통해서 여기까지 맞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글은 그거의 원인이 대중 매체이다 라고 매체를 까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딱 듣고 1번 역시 난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점수 안 나와요. 하는 말이 어디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좀 잡아야겠죠. 이거 여기까지 맞는 얘기잖아요. 유전학자들의 편견, 낙관주의. 여기가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학자가 잘못입니다가 아니고 이 글은 유전학자들의 그 성과를 매체가 너무 부풀리고 있다가 이 글의 핵심이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됐으면 자, 55 한번 쳐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 55 범주는 또 어디에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나간지도 몰랐네. 튕겼니? 제가 지금 스터디 카페를 안 가봤지만 여러분 스터디 카페에서 학업 분위기를 스터디 카페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또 이제 이제 점점점 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또 모여서 막 좀 분위기 또 이렇게 흐리면 안 돼요. 스터디 카페에 온 많은 학생들의 다 진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서로 좀 매너를 좀 지키면서 자
그 다음 스터디 카페에서 스터디를 좀 너무 막 친해서 막 너네들 막 또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자, 몇 번을 좀 할까요? 아, 우리 다련이가 너무 시험을 잘 봐가지고 다련이가 궁금해하는 것부터 빨리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다련이는 또 자기가 궁금한 거 듣고 나면 이제 수업 들을 거 다 들었잖아. 아, 조금 뒤에다가 해줘야겠네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이 3번 문제의 풀이는 역시 우리 누가 좀 도와주실까요? 3번 문제에 대한 해석과 풀이는 범주가 좀 도와줄까요? 범주 지금 범주야, 너 집에 있니? 아니면 여기 스터디에 왔니? 오늘 교재를 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재 받으러 오시라고. 10이에요? 그럼 범주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얘들아,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아까 내가 준 책 중에 그 책 표지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촌스러운 거 하나만. 뭐야? 일부러 좀 눈에 띄게 하려 좀 촌스럽게 만들었어요. 아, 니네들도 다 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두 개 다 줘보세요. 태극기 색깔 같은 예쁘네. 아, 오늘 굉장히 저한테 브라이버리 많이 하네요. 이거 이제 그 여름에 1학년 여름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까만색과 노란색으로 있었던 구워먹기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표지만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그 여름 특강 이후로 들어오신 분들, 2학기 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으셔야 돼요. 이거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합니다. 수요일 날 밤 11시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있기 다 보여드릴 테니까 와서 좀 보세요. 그럼 2시에 끝나요? 아, 아니에요. 막 3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90분짜리 수업. 수요일 날 밤에, 수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그때 안 자긴 해. 토요일, 일요일 날 수업하고 나면 한 수요일쯤 되면 좀 마음이 좀 이게 혼미해지잖아요. 그죠? 이깟 다 인생 무상이야. 착 던지면서, 그죠? 난 피곤해. 잠이 부족해 하고 누워버리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 기초 공부를 좀 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우리가 방학 때는 진짜 선행과 기초 아니겠습니까? 기반을 닦아야 되고, 그죠? 앞으로 배울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서술형, 그 다음에 끊어있기, 어휘, 나의 기본기를 좀 다지고, 그러면 2학년 때 가서 앞으로 뭐가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선행도 좀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니까 제가 수요일날 밤을 선택한 거예요. 뭘로 해요? 아, 줌으로 합니다. 줌 내가 다 초대할 거예요. 선생님과 개인 줌이 있으니까. 아, 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우. 멋있다. 2시 40분이 됐네요. 오늘 토요일 날 수업은 수학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지켜드리고, 내일 수업에서는 12시 반쯤에 끝나서 1시 한 20분쯤에 출발할게요. 한 점심시간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만 줄이고, 내일 1시 20분부터는 바로 수업을 시작해서 조금 연장해서 할게요. 오늘은 딱 4시에 끝내드리겠습니다. 4시 전에 한 3시 한 5분 전에 끝내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이 몇 시입니까? 2시 41분. 2시 41분? 그러면 55분에 시작할게요. 2시 55분에.